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67쪽 시산표의 오류 발견 방법. 자, 현재까지 배운 순환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이겁니다. 모든 기업은 거래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분개를 하고 이걸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한다. 전기를 한 다음에 1차적으로 시산표를 작성하는데 이 시산표를 수정 전 시산표 또는 정리 전 시산표라고도 한다.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한 다음에도 뒤에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 수정 전 시산표의 대차가 불일치하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이 뒤에 있는 놈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뒤에 있는 놈들은 검증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오류 발견 방법하고 나온 거 자, 거기 보니까 시산표의 오류 발견 순서 나와 있죠?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시산표부터 앞에 놈만 검증한다. 요 얘기죠. 치훈이죠? 아들내미. 치훈이 그 손자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아직 장가를 안 갔구나. 그러니까 아직은 뭐 아들은커녕 손자가 있을 수가 없구나. 그 손자가 뭐 됐는지 지금 검증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앞에 사람들만 검증 대상이지. 자,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대차가 불일치하는 오류만. 대차가 불일치하는 오류만 시산표만 가지고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3번에 보니까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어떤 거예요? 대차가 일치하면 시산표만 가지고는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다. 암기가 아니라 이해죠. 1번 금액은 정확한데 계정 과목만 잘못 적은 경우. 여러분 금액이 정확하게 적었으면 대차가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하지. 하지만 계정 과목이 잘못됐으면 분명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차가 일치하니까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2번 거래 전체 분개나 전개가 누락된 경우. 뭐냐면 어떤 거래가 있었는데 그 거래를 아예 통째로 분개나 전개를 안 해버렸다면, 다른 걸 똑바로 적었다면 역시 대차는 일치하겠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차가 일치한다면 발견할 수 없다. 뒤로 넘어가서 동일한 거래를 이중으로 분개하거나 전개한 경우.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분개를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요렇게 써야 되는데 분개가 끝난 다음에 실수로다가 깜빡 잊고 내가 분개 했나 안 했나? 에이씨 한 번 더 해. 자,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지요? 하지만 대차 합계는 일치 불일치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분개나 전개에서 동일한 금액이 우연히 상계된 경우.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이론상의 표현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난번에 아주 우연하게 차변에 100만 원을 갖다가 더 적거나 덜 적고, 이번에 아주 우연하게 대변에다 100만 원을 더 적거나 덜 적었다면, 같은 실수를 했다면 대차는 일치하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고, 차변과 대변에 다 같이 틀린 동일한 금액으로 분개나 전개한 경우, 다 같이 틀린 동일한 금액으로 분개나 전개한 경우 뭔 얘기냐 이거죠?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자, 보세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한쪽만 잘못했어요? 양쪽 다 잘못했죠. 그럼 대차는 일치하죠. 이런 건 시산표만 가지고는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분개장에서 전개를 할 때 차변과 대변에 반대로 전개한 경우 이렇게 나왔네. 저를 잠깐 보세요. 이거는 현금 계정 차변이죠.
자본금 계정 대변에 정기하죠. 근데 실수로다가 이놈을 현금 계정 대변에 적고 이놈을 자본금 계정 차변에 적었으면 잘못된 건 사실이죠. 한쪽만 잘못 적었어요? 양쪽 다 잘못 적었죠? 발견할 수 없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제 17번. 시산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는데 1번. 결산 정리 전. 이 얘기가 뭔지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보고 기간 중 회계 처리에 대한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 그러니까 결산 정리를 하기 전에 보고 기간 중에 회계 처리 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은 수정전 시산표. 맞아요, 틀려요? 아직 결산 정리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배운 거 수정전 시산표 배웠잖아요. 아까 학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학계 잔액 시산표. 이걸 수정전 시산표라고 한다. 맞는 말이네. 2번. 차기로 2월 되는 금액들을 집계한 표. 아직 안 했죠? 차기로 2월 되는 것들을 집계한 표를 2월 시산표 또는 마감 후 시산표라 그래요. 이따가 빠른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3번. 수정전 시산표에 표시된 각 계정들은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수정전 시산표에 표시된 각각의 계정들은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다를 수 있다. 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현금 계정 볼까요? 아까 현금 계정 보니까 차변 합계가 100만 원이었죠. 대변 합계 65만 4천 원이죠. 각각의 개별 계정은 대차가 다를 수는 있죠. 전체 합계는 대차가 같아야 되지만 각각의 계정들은 대차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계정 잔액과 결산 정의 사항을 통합하는 과정을 수행한 시산표. 결산 정의 사항 잠시 후에 배울 건데 그 결산 정의 사항까지 한꺼번에 통합한 거, 우리는 이걸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5번. 시산표는 모든 계정 과목과 금액들에 관한 오류를 검증할 수 있습니까? 뭐는 검증이 안 돼요? 계정 과목의 오류는 절대로 검증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너무나 식상한 것 같아갖고 기출문제를 약간 수정해 봤습니다. 조금 난이도 있게. 예제 18번. 수정전 시산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통상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 현재 재무제표 작성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재무제표 작성까지 설명 안 했죠? 작성하기 전에 거래가 오류가 없이 작성되는지 자기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총계정 원장의 총액 혹은 잔액을 한 곳에 모아놓은 표이다. 맞아요, 틀려요? 총액을 모아놓은 게 뭐죠? 합계시산표죠. 잔액을 모아놓은 게 뭐예요? 잔액시산표죠. 맞는 말이네. 3번. 결산일 이전에 오류를 검증하는 절차로 분계장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아직은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것은 시산표는, 분계장은 필수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시산표는 생략 가능한 절차입니다. 자, 이 순환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따라서 분계장은 반드시 작성해야 되지만 모든 기업이 시산표는 작성을 안 해도 무방합니다.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복식부기의 원리를 전제로 한다. 복식부기는 뭐예요? 대차가 같다 이거죠? 맞는 말이죠.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계정 과목의 계정 분류, 계정 자체를 분류한 거죠. 거래 인식의 누락. 아니 어떤 거래, 특정한 거래 하나를 누락한 거죠.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대차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맞는 얘기죠? 3번은 모르시는 분 안 계십니다. 아직은 설명을 안 했지만. 자, 그 다음에 69쪽에 기말 정의사항이 나왔어요.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산표를 작성해 보면 기말 시점에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자본이 얼마인지, 그리고 보고기간 중에 수익이 얼마인지,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해 보면. 자, 아까 자산 중에 뭐가 있었는가? 차변에다가 현금을 얼마 썼어요? 34만 6천 원 썼잖아요. 예를 들어 자산 중에 상품이 얼마 있었죠? 20만 원 남아 있었죠? 아까 한 거. 자, 이렇게 시산표를 작성해 보면 기말 시점에 자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자본이 얼마인지, 그리고 기간 중에 수익 또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자, 예를 들어 여기 자산이나 부채가 있더라. 장부에 있는 자산 부채와 실제 자산 부채, 장부상에 표시된 자산 부채와 실제 자산 부채는 같아야 돼요? 달라도 돼요? 같아야 되죠? 자, 여기 장부상에 현금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4만 6천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금고 안에도 현금이 얼마가 있어야 돼? 34만 6천 원 있어야죠? 그래서 금고 가서 확인을 해봤어. 다른 금액이 있어. 다른 금액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죠?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한다면 시산표기의 자산부채와 실제 자산부채가 같은지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재고조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재고조사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한다면 재고조사표라는 걸 작성하라고요. 재고조사표를 작성한다면 뭐를 하는가? 바로 이 재고조사표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재고조사표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걸 수정사항이다 또는 정의사항이다 라고도 말을 해요. 그리고 수정사항을 분계화한 게 수전분계다 또는 정리분계다 라고 해서 재고조사표를 작성한다면 정리사항을 정리합니다. 재고조사표를 작성한다면 정리사항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자, 수정사항을 정리를 했으면,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수정전 시산표 작성했죠? 수정전 시산표 작성했잖아요. 여기다가 수정할 게 있었죠? 수정할 걸 수정했으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다시 한번 집계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수정사항까지 정리를 한 이후에 작성하는 시산표라 그래서 이제는 수정 후 시산표라는 걸 작성을 하고요. 수정 후 시산표와 정산표라는 게 있어. 정산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자, 이때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치르는 시험은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입니다. 고르는 거죠. 만약에 주관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이 정산표라는 게 엄청 자주 나오는데 객관식에선 정산표를 출제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정산표는 강의를 안 합니다. 굳이 정산표가 뭐냐면은 시산표, 수정전 시산표에다가 정의사항을 가감시키고, 그러니까 이 결과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과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된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한 곳에다 다 묶어놓은 게, 그러니까 시산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시산표,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한 곳에다 다 묶어놓은 걸 정산표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왜 강의하는가? 나중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땐 예비절, 결산 예비절차, 본절차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요게 예비절차예요. 예비절차 중에 마지막에 하는 게 정산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얘랑 얘는 어떤 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는데 예비절차, 자, 회계상에서 정산표라는 게 있다더라. 예비절차 중에 마지막 절차라더라. 라는 것만 알면 되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걸 갖다 우리는 결산 예비절차가 끝났다라고 말을 해. 여러분 잠깐 보세요. 결산을 한다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장부를 마감한다 이 뜻입니다. 결산을 한다, 장부를 끝을 낸다, 마감을 한다는 뜻이야. 결산을 한다, 마감을 한다. 그러니까 각종의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예비절차라고 말하고, 예비절차가 끝이 났으면 각종의 장부를 마감해야 됩니다. 각종의 장부를 마감해야 돼. 그러면 책에 어디 나왔느냐면은 잠시 63쪽 보세요.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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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절차 해놓고 예비 절차 나와 있죠. 여기 수정전 시산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재고조사표 나왔죠. 그 다음에 정리상 정리 나왔죠. 그 다음에 수정전 시산표와 정산표 나왔죠. 수정 후 시산표와 정산표가 나왔죠. 이게 예비 절차의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니까 결산 본절차라고 나왔죠. 보세요. 결산 본절차는 한마디로 뭐 하라는 얘기야? 각종의 장부를 마감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감하는 것도 순서가 있어. 거기 순서가 쫙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순서 쫙 나오는데 그거 외우라 그러면 안 돼요. 외워지지 않아. 이것도 마감을 해보면서 저절로 숙달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마감을 하는 과정 잠시 후에 할 건데 마감을 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 마감은 똑바로 해야 돼요? 엉터리로 해도 돼요?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럼 마감을 똑바로 했는가 잘못했는가 검증을 해야 돼. 따라 하세요. 마감 단계에서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작. 마감 단계에서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시 시작. 마감 단계에서의 오류를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가 있는데 그 시산표가 우리는 뭐라 하니까 2월 시산표라 그래. 2월 시산표. 다른 말로 마감 후 시산표라고 말을 해요. 결과적으로 시산표는 언제 작성할 것인가 작성 시점에 따라 분류하면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2월 시산표. 그러니까 요거예요. 결산 정리상을 정리하기 전에 작성했으면 수정 전 시산표. 결산 정리상을 정리한 후에 작성했으면 수정 후 시산표. 각종의 장부를 전부 다 마감한 다음에 작성했으면 2월 시산표. 2월 시산표를 작성한다면 마감이 다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기업의 최종 결과물인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하면 돼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으로 비출석, 전개에 관한 비교정보,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전기 기초재무상태표와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일단 끝입니다. 끝인데 그 뒤에 하나만 더 쓸게요. 이거는 자 혹시 시험에 순서를 묻는 문제에서는 뭐를 먼저 할까 늦게 할까 해서 순서를 묻는 문제에서는 얘는 출제 안 돼요. 순서를 묻는 문제. 왜 그러냐면 요거는 1일날 하는 것도 되고 말일날 하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 1월 1일에 분계인데 1월 1일은 거래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여기다가 쓸 수도 있고 여기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순서에는 묻지 않는데 용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가 있는가? 흔히들 말하는 재수정 분계라는 게 있어요.
재수정분계. 다른 말로 역분계라고도 합니다. 재수정분계 다른 말로 역분계라고도 하는데, 자, 그럼 잠깐 보세요. 지금 이게 뭐 설명한 거냐면 이거예요. 거래가 일어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의 순서를 설명한 겁니다. 거래가 일어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순서를 설명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모든 과정은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요 중에 일부를 두서없이 나열해 쓴 상태에서 회계의 순환 과정이 올바르게 표시된 것은 하는 문제가 출제 가능합니다. 뭐 아주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를 표를 한번 작성을 해봐야 돼. 잠시 후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숙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반드시 거쳐야 하는가? 생략 가능한 절차들이 있어요. 생략 가능한 절차.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는 기업의 임의로다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적 절차라고도 말을 해. 임의적 절차. 다른 말로 생략 가능한 절차. 기업의 선택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 해서 선택적인 절차,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에 따라 임의적으로 생략 가능한 절차.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각종의 시산표 작성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수정전 시산표, 수정후 시산표, 2월 시산표 나왔죠? 시산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뭐죠?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나는 오류가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작성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 정산표 생략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수정분계. 재수정분계. 다른 말로 역분계라고 하는데 생략 가능합니다. 시산표, 정산표, 재수정, 분계, 생략 가능하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문제 볼 때 좀 낯설은 문제가 하나 나왔을 때 어디 거냐면 68쪽. 68쪽 다시 봅시다. 18번. 결산 이전의 오류를 검증하는 절차로 원장, 총계정 원장, 분계장과 더불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잠깐 보세요. 총계정 원장 필수적으로 작성해야지요. 분계장 필수적으로 작성해야지요. 요거 원장과 분계장 필수적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시산표도 필수적으로 작성합니까? 모든 시산표는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따라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이제는 기억하시겠죠. 그러면 저를 잠깐 보세요. 원래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배웠어요. 현재 저를 보세요.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재고조사표 작성하는 거는 설명을 원래 안 해요. 수정전 시산표 작성한다면 재고조사표 작성하는 것이다. 순서로 따지자면. 그리고 수정상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이게 여기서 다음 강의는 여기서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수정상을 수정했다고 치고 이 수정상까지 수정해서 시산표를 작성했을 때 그 시산표를 수정후 시산표라고 치고 여기까지 했다라고 치고 오늘은 요거는 생략하고 이쪽으로 곧장 넘어갈게요. 뭔 얘기를 하는가? 아까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양이 너무 적어서 뒤로 넘어갑니다. 85쪽 예제 33번. 85쪽 예제 33번. 거기 보니까 총계정 원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15개 나와 있죠? 그쵸? 이거를 이제 마감을 할 건데 여러분 칸이 모자라요. 칸이 모자라니까 이건 연습장에서 쓰면서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똑같이 제가 쓰는 동안 여러분도 연습장에 빨리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거기 현금 계정 나와 있고요.
여기다 앞에 계정 과목을 써야 되니까 계정 과목 쓸 자리 남겨두고 66만 원, 18만 원 미리 필기 좀 해주세요. 연습장에다가 현금 다음에 외상 매출금. 이제 이거 마감하는 거 하면은 회계 공부 완전히 준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을 했던 이것만 먼저 연습하고 회계 공부를 하면은 어렵지 않다라고 수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외상 매출금 쓰고 대여금 5만 원, 상품 54만 원, 41만 원, 토지 2만 5천 원, 외상 매입금 8만 원, 24만 원, 취급어음 4만 5천 원, 30만 원, 차입금 5만 원, 자본금 50만 원, 상품 매출이익 32만 원, 이자 수익 5만 원, 소모품비 7만 5천 원, 잡비 2만 5천 원, 급여 21만 원, 통신비 4만 원. 필기 다 했나요? 혹시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거 마감하는 게 84쪽을 잠시 보세요. 84쪽. 양가로 1번에 총계정 원장의 마감 순서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이건 외우려고 외워지는 게 아니라 마감을 하다 보면 저절로 돼야 돼요. 그 중에 양가로 1번에 가로 포함해서 뭐라고 나왔어요? 집합 손익계정의 설정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뭐라고 나왔어요? 집합 손익계정의 설정. 가로 빼고 읽어보세요. 시작. 손익계정의 설정. 결론은 뭔 얘기냐면 집합 손익계정이나 손익계정이나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총계정 원장을 마감할 땐 먼저 이렇게 손익계정 또는 집합 손익계정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세요. 이 뜻입니다. 이것들을 마감하려면 먼저 집합 손익계정을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가장 먼저 할 일 집합 손익계정을 그려놓고 오늘 다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어려워할까 봐. 그 다음 순서 보세요. 뭐라고 나왔는가? 손익계산서 계정 마감 이렇게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가로 속을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정에 대체. 다시 뭐라고요?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정에 대체. 요거 우리가 대체하라 요 얘기는 마감하라 요 얘기와 같은 얘기야.
수익과 비용을 손익이라고 마감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감할게요. 하나하나. 자, 여러분 수익 찾아보세요. 수익. 상품 매출 이익이 나와 있죠. 마감을 하라는 얘기는 작은 쪽에 작은 만큼 써서 대차를 일치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차변이 작죠? 차변에 손익 32만 원 이렇게 쓰고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더 이상 쓸 것이 없죠? 합계를 내주는데 합계를 내주는데 암산 연습할게요. 차변합계 얼마예요? 대변합계 얼마야? 양쪽에 하나씩밖에 안 썼을 땐 이 자체가 합계죠. 요때는 꽃장 이렇게 마감줄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마감했어요? 상품 매출이익을 손익이라고 마감했죠. 대답하셔야 돼. 이게 훈련이야 지금. 뭐라고 마감했어요? 상품 매출이익을 손익이라고 마감했죠. 회계상에선 그 어떤 계정이건 마감을 했으면 이것을 다음 계정에 옮겨 적기 위한 대체 분계라는 걸 해줘야 돼. 대체 분계. 대체 분계나 마감 분계나 같은 말인데 분계를 할게요. 계정을 보고 분계를 할 때는 자, 우리가 아까 전개했던 것 중에서 요거 기억나시죠? 차변의 현금 100만 원, 대변의 자본금 100만 원. 요거 전개할 때 현금 계정 차변에 상대 계정 자본금 자기 금액 100만 원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세요? 분계 보고 전개할 수 있죠. 이번엔 계정을 보고 분계를 해볼까요? 계정을 보고 분계를 할 때는 항상 위에 있는 놈은 분계를 하고자 하는 쪽으로 내려가. 내려가서 걸리적거린 놈이 있죠? 걸리적거린 놈을 걷어차. 여기 어느 변에 있던 놈이 차변에 있던 놈이 차임을 당했죠? 대변으로 날라가. 내려가서 걷어차면 분계는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이죠. 자, 요거 전개해라. 자본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자본금 계정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써 있잖아요. 분계를 해주세요. 그러면 내려가서 걷어차면 분계는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나오죠. 계정을 보고도 분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분계를 보고도 계정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뭔 얘기야? 분계를 보고도 전개할 수 있어야 되고 계정을 보고도 분계할 수 있어야 돼. 분계해 볼게요. 자, 뭐라고 마감했어요? 상품 매출이익을 손익이라고 마감했죠? 그럼 내려가서 걷어차면 분계는 차변에 상품 매출 이익 32만 원, 대변에 손익 3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체 분계 첫 번째 거는 차변에 상품 매출 이익 32만 원, 대변에 손익 32만 원인데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니까 나중에 필기는 지금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분계 다시 정리할 거예요. 필기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나중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어떤 계정이건 마감을 했으면 다시 한번 마감할 때 분계를 하라 그랬죠. 마감할 때 분계를 대체 분계라 그래. 대체. 다음 계정에 대체하기 위한 분계라는 뜻입니다. 분계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전기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거 무슨 계정 마감할 때 분계죠? 상품 매출이익 계정 마감할 때 분계죠? 상품 매출이익은 이미 인생 끝낸 놈이에요. 마감이 끝낸 놈이야.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물어. 이 분계 보고 전개할 수 있는 거 무슨 계정 어느 변일까 하면 얘는 인생 끝났죠. 손익이 대변에 있죠.
계속 잘할 때까지 계속 반복할 겁니다. 이 분계 보고 전개할 수 있는 거 무슨 계정 어느 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익계정 대변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손익계정 대변에 자 손익계정 대변에 손익의 상대계정 누가 있어요? 상품 매출이익 있잖아요. 손익의 상대계정 상품 매출이익 그리고 자기금액 32만 원. 전기 끝났네. 자 중요한 거 다시 어떤 계정 이건 마감을 했잖아요. 분계를 해. 분계를 했으면 다시 전기를 하고 전기를 했으면 다시 마감을 합니다. 마감 분계 전기 마감 분계 전기 계속 돌고 들어온 거예요. 자 전기했죠. 다시 상품 매출이익을 손익이라고 마감했죠. 마감한 다음에 분계를 차변에 상품 매출이익 대변에 손익 분계했죠. 분계를 해서 손익계정 대변에 상품 매출이익 썼죠. 또 마감해 다음 거 수익과 비용 뭐가 있어요? 이자 수익이 있죠. 마감합니다. 어느 변이 작아요? 차변이 작죠. 차변에 뭐라고 써? 손익 얼마? 양쪽에 하나씩 썼죠. 마감줄 긋고 뭐를 마감했어요? 이자 수익 뭐라고 마감했어요? 손익. 내려가서 걷어차면 분계는 차변에 이자 수익 5만 원 대변에 손익 5만 원이죠. 차변에 이자 수익 5만 원 대변에 손익 5만 원이죠. 자 이거 무슨 계정 마감하고 분계한 거예요? 이자 수익은 이미 인생 끝났죠. 자 이 분계 보고 전개할 수 있는 놈 무슨 계정 어느 변? 손익계정 대변이죠. 이자 수익이 죽으면서 손익이 태어났잖아요. 손익계정 대변에 이자 수익 5만 원. 자 마감한 다음에 분계했죠. 분계한 다음에 전기 끝났죠. 또 마감합니다. 수익비용 뭐가 있어요? 소모품 B가 있죠. 어느 변이 작아요? 대변에 손익 7만 5천 원 찍찍 긋고 분계할 수 있나요? 자 내려가서 걷어차. 에헤 쉬워도 다시 한번 내려가서 걷어차면 분계는 차변에 손익 7만 5천 원 대변에 소모품비 7만 5천 원 됐죠? 차변에 손익 7만 5천 원 대변에 소모품비 7만 5천 원이죠? 자 대답해 주세요. 이거 뭔 계정 마감할 때 분계죠? 소모품비. 소모품비 마감하면서 누가 태어났어요? 손익. 전개할 수 있는 거 무슨 계정 어느 변? 손익계정 차변. 상대계정 뭐예요? 소모품비. 얼마예요? 7만 5천 원 됐죠? 또 마감합시다. 이번엔 뭘 마감할까요? 잡비. 그쵸? 어느 변이 작아? 대변이 작으니까 대변에 손익 2만 5천 원 찍찍 긋고 내려가서 걷어차면 분계는 차변에 손익 2만 5천 원 대변에 잡비 2만 5천 원. 이번에 누가 죽으면서 잡비가 죽으면서 누가 태어났으니까 손익. 무슨 계정 어느 변? 손익계정 차변. 손익계정 차변에 뭐가 들어가요? 잡비 얼마예요? 2만 5천 원. 자 전기 끝났죠? 전기 끝났으면 다음 거 마감하자. 누구 마감할까요? 급여를 마감해야죠. 급여 어느 변이 작아요? 대변에 손익 21만 원 찍찍 긋고 내려가서 걷어차면 분계는 차변에 손익 21만 원 대변에 급여 21만 원. 자 이거 누가 죽으면서 급여가 죽으면서 누가 태어났어요?
손익 무슨 계정 어느 변? 손익계정 차변이죠. 손익계정 차변에 뭐라고 써? 급여 21만 원 됐나요? 자, 또 마감 들어갑시다. 이번엔 누굴 마감할까요? 통신비 마감해야죠. 어느 변이 작으니까 대변의 손익 4만 원 됐나요? 찍찍 긋고 내려가서 걷어찹시다. 내려가서 걷어차면 분계는 차변의 손익 4만 원, 대변의 통신비 4만 원. 누가 죽으면서? 통신비가 죽으면서 누가 태어났어요? 손익 무슨 계정 어느 변? 손익 계정 차변에 뭐가 들어가? 통신비 얼마? 4만 원 들어갔죠?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계정이가 마감이 끝이 났으면 마감할 때 분계, 대체 분계를 하고, 분계를 했으면 전기를 하고, 전기를 했으면 다시 마감하라 그랬죠? 수익 비용이 다 마감이 끝이 났잖아요. 수익 비용이 다 마감 끝이 났으면 이번엔 누구를 마감하는가? 손익계정. 요거를 마감하는 거야. 그런데 자, 여기 있는 거 몇 볼까요? 이건 보고기간 중에 수익 총액이죠. 그렇죠? 보고기간 중에 비용 총액이죠. 그러니까 한 기간에 발생한 수익이나 비용은 모두 손익계정에 대체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따라서 같이 손익계정은 수익과 비용의 집합계정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수익과 비용의 집합계정을 손익계정이라 한다. 자, 그러면 손익계정을 그렸다는 얘기는 수익과 비용을 집합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얘를 마감하는 거예요. 얘. 어떻게 마감하는가? 37만 원. 차변합계는 10만 원. 31만 원. 35만 원? 차변합계 35만 원. 37만 원. 어느 변이 작아요? 차변이 얼마가 작아요? 2만 원이 작죠? 이것의 뜻. 2만 원에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것이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손익계정을 마감할 때 차변이 작으면 그 금액이 당기순이익을 의미. 반대로 대변이 작으면 작은 금액이 당기순 손실을 의미하는데 말뜻이 당기순이익이라고 해서 마감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까? 우리가 뜨겁고 맵고 뜨거운 국물 먹을 때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냥 시원해 이게 아니라 시원하다 이건 뭐예요? 맵고 뜨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 뜻은 당기순이익이지만 여기다 당기순이익이라고 안 써. 뭐라고 쓰는가? 개인 기업이라면 여기다 자본금 이렇게 써요. 주식회사라면 여기다 뭐라고 쓰는가? 원래 정식 명칭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 그냥 시험에는 이익잉여금 이렇게 나올 때가 더 많아. 차변이 작으면 이익잉여금, 대변이 작으면 결손금, 책에는 자본금이라고 마감을 해놨어요. 왜? 계정 과목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개인기업의 사례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쓸게요. 이익잉여금. 자, 줄 그어야죠. 뭐 색깔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닌데 요거 때문에 불어 이번에 이렇게 찍 사선 찍찍 긋고 합계는 37만 원씩 일치. 마감을 했지요. 마감을 했으면 뭐를 해야 돼? 대체 분계해야죠. 대답. 다시 잘할 때까지 앵콜 누굴 마감했어요? 손익. 뭐라고 마감했어요? 내려가서 걷어차야죠. 내려가서 걷어차면은 분계불 내보세요. 시작. 차변에
손익 2만 원, 대변에 이익잉여금 2만 원. 자본금이라고 마감해 쓸 수 있고 개인기업은 차변에 손익 2만 원, 대변에 이익잉여금 2만 원. 자, 분개했죠? 전개해야죠? 전개하려면 무슨 계정 어느 변이에요? 이익잉여금 계정 대변에 뭐예요? 손익 2만 원 이렇게 써야죠. 여기까지 1차예요. 1차. 여기까지가 1단계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실 땐 이익잉여금 계정 대변에 손익 2만 원이 들어갔는가까지만 연습해 보시면 돼. 그런데 책은 이제 차이라면 자본금이라고 곧장 마감한 차이는 있지만 뒤로 잠시 넘어가 보세요. 86쪽. 거기 대체 분계라고 써 있는 부분 보세요. 대체 분계라고 써 있는 부분 찾으셨나요? 저를 보세요. 요게 지금 이렇게 띄워놓은 이유가 요거 위에 두 개가 수익을 마감할 때 분계야. 그래서 책에는 수익 대체 분계라고 나왔죠? 요 네 개는 뭐예요? 비용을 마감할 때 분계야. 비용 대체 분계죠? 맨 마지막 손익 계정을 마감할 때 분계가 순손익 대체 분계예요. 분계로 보자면 시험에 분계 문제를 묻지는 않겠지만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감하는 단계만 다시 한번 기억 더듬어 볼게요. 여러분, 이거 알 것 같죠? 안 보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요거까지 마감 딱 할 건데 안 보고 제일 처음에 이것까지 곧장 마감하는 사람은 100에 1명이 안 됩니다. 100에 1명이. 회계에 특별하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 참 사람 인연 얼마나 질긴지. 이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 학교 이름은 생각하고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저를 만났어요. 그래갖고서 저를 만나서 저한테 회계를 배웠어요.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했고. 그런데 저한테 회계 배워가지고 모 대학교, 명문대학입니다. 소위 몇 안에 드는 명문대학교 경시대회 입상을 해가지고 이 대학교를 이제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서 회사를 다녔는데 국내 굴지의 회사 이름도 이제 좀 생략할 거예요.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애가 너무너무 성실해가지고 이 회사 본사 1호 과장이 돼서 본사 1호 과장. 근데 이 자식이 갑자기 그때 이거 이름을 댈 수는 없고 뭐냐면 그 일종의 다단계 있잖아요. 다단계 그럼 알아요 뭐 이런 분들 있죠. 그 다단계에 갑자기 미친 거예요. 지금 얘가 계속 다녔다면은 지금쯤 이 회사 아마 사장 이상급은 갔을 거예요. 근데 다단계에 미쳐서 부부가 같이 갖고 너 이놈 무자식 만약에 회사를 때려치려고 고민하는 거예요. 회사 때려치고 이거 하는 순간 넌 두 번 다시 이놈 시킨 난 볼 생각하지 마라. 근데 이게 사실 한번 미친 게 제정신 돌아오기 어렵잖아요. 회사 때려치고 이거를 했어. 그래서 이제 인연이 끊어졌어요. 근데 얘 본고장은 인천인데 얼마 전에 평택에서 얘를 만난 거야. 몇십 년 만에 아닙니까 이것도. 야, 그래 사람 인연 질기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회계 얘기가 나온 거예요. 회계 얘기가.
이런 애들은 회계에 깨인 사람입니다. 저도 회계가 재밌어서 공부한 사람이고 회계머리는 정말 잘 돌아갔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한 번 공부해도 풀려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모두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일반인 100중 99는요 지금 현재까지 기억 안 납니다. 더더군다나 현재까지는 기억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중에 요 이익잉여금 마감하는 것까지 딱 끝나고 이익잉여금 끝난 다음에 2월 시산표 작성을 해요. 2월 시산표 작성한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 설명을 해요. 다음 강의 때.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안 보고 거기까지 작성을, 그러니까 안 보고 2월 시산표까지 작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아주 회계에 대해서는 타고난 재질을 가집니다. 여기 안 계십니다. 100에 1명 넘지 않아요. 외우려고 외워서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다가 외워져야 돼. 자, 현재까지. 지금 문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 그려놨죠? 마감 시작,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집합 손익계정을 설정했죠? 손익계정 그려놓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손익이라고 마감하면서 대체분계했죠. 분계를 끝내놓고 손익계정에 수익과 비용을 적었죠. 그렇죠? 그리고 손익계정을 마감하는데 개인기업이라면 차변이 작건 대변이 작건 무조건 자본금이라고 마감을 하는데 주식회사의 경우는 뭐라고 하는가? 차변이 작으면 이익잉여금, 반대로 대변이 작으면 결손금, 이렇게 마감하는 거예요. 손익계정 마감할 때 차변이 작으면 이익잉여금, 대변이 작으면 결손금. 마감하고 마감했으니까 내려가서 걷어차면 차변에 손익, 대변에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익잉여금 계정 대변에 손익 들어갔죠? 눈으로 보면 쉬워요. 오늘까지는. 그런데 직접 2월 시산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할 수 있어야만 흔히들 이달 9시월 과정이 끝이 나는 거예요. 물론 9시월 과정 오늘 22일이니까 아직 2번 더 남아있죠. 2번 더 남아있어서 여기에 추가해서 뭐 더 새로운 걸 배우겠습니다만은 이달의 목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2월 시산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이해시켜 드리는 것.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